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개발자를 지망하심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이제 더 지망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이제 구글 클라우드 AI 그 API를 도입을 한 곳들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검색어로 자코리아에서 치면은 13,100건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석박사로 조회를 해보면 236건밖에 안 돼요. 약 99%는 석박사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석박사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다가 정확하겠죠. 그런데 박사 학위자 이상을 원하는 곳들은 보통은 연구원을 원하는 곳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연구라는 거는 석박사 이상이, 특히나 박사 이상이 훨씬 잘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좀 고착화가 된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수요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AI 연구자와 AI 그 기술을 활용한 그 소프트웨어와 연결해주는 그런 개발자의 수요는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도전하기도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팀노바에서 기사를 찾아보면 구글 클라우드 국내 산업별 생성형 AI 활용 사례 공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일보거든요. 이거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고객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요. 보통 다 비슷해요. 웬디스는 약간 미국의 맥도날드 같은 데거든요. 저도 괌에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그냥 맥도날드 같아요. 그냥 햄버거랑 뭐 이것저것 팔고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AI를 그 해가지고 되게 잘 만들었냐면, 웬디스 고객의 75에서 80%가 선호하는 주문 채널로 드라이브스루를 선택함에 따라 AI 자동화를 사용하여 원활한 주문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사실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일일이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AI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AI랑 같이 엮어가지고 뭐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기술이 왜 AI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챗GPT 같은 데다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네트워크 기술, 그러니까 이렇게 패킷을 전송하고 이제 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어떤 슈퍼컴퓨터 같은 게 한 대 있고 거기서 연산을 한 다음에 아웃풋을 우리한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적 케이블 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해외야 이제 통신을 할 때 다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적 케이블 같은 게 그 이렇게 막 공중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선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해적 케이블로 우리가 일본이랑 막 중국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랜선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이해가 있어야만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클라우드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런 어떤 빌드업 중 하나인 거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를 알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기업은 여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여행사인데 이제 그 여행사인데도 이런 관련 개발자들이 이제 실제로 이게 그래프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개인화된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AI를 통해서 좀 더 여행 상품과 또 이제 이 사람의 취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자가 예전에 수동으로 만들어줬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 사람에 맞춘 그런 걸 만들어준다. 근데 보면은 고전적인 IT가 되게 강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IT가 되게 강력한 기업들이 아니고, 지금 잘 보시면 제가 항상 AI 쪽 수요에서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뭐 솔트룩스나 뭐 이런 기업들은 AI로 원래 유명한 회사기 때문에, 뭐 유명한 회사들은 그냥 원래 많이 뽑으시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기존의 AI랑 되게 IT 기술이랑 무관해 보이는 곳에서 뭐 콜마그룹 이런 곳들도 그렇고, 이제 무관해 보이는 느낌, 뭐 교육기업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기업에서 AI 개발자를
채용하는 게 저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여행사나 아이스크림 이런 관련 기업에서도 AI 개발자를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독특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전문적으로 사실 네이버 같이 뭐 네카르코 배당토 같이 애초에 개발자가 되게 많고 애초에 뭐 뭘 만들어도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사실 AI 개발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 서비스의 질이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여행사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IT가 강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AI를 활용했을 때 막 엄청나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활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IT 업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격을 하고 계셨다면은 이제는 IT보다는 일반 기업들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여기도 보면은 보면은 플레보리라고 하는 AI라는 새로운 기능으로 주방에 음식을 기반으로 맞춤 레시피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요. 요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개인화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예를 들면 챗GPT도 내가 하는 질문에 연결성 있게 계속 질문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것도 개인화된 답변인데 AI가 보통 보면은 대부분 개인화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IT 기술을 메인으로 쓰기 힘든 기업들 그리고 좀 개인화가 필요한 이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잘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업들은 보면은 대화형 가상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챗GPT 같은 거죠. 챗봇 다들 챗봇 같은 거 요런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뭐 고객 관리를 한다든지 질문에 답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도 워낙에 많았었는데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아무래도 구글에서 만든 거 구글도 꽤 괜찮게 하더라고요. 테슬라 거 그록인가 그거는 써봤는데 그건 좀 별로였는데 테슬라가 아니고 그 트위터 X 그거 써봤는데 그거는 좀 별로였는데 챗GPT가 확실히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대부분 보면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업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저희도 이제 팀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제 두 개 팀 중에 RAG 모델을 쓰는 팀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구글 거를 가져다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 회사 자체적으로 그 회사의 AI 전반적으로 세팅을 하고 경량화된 모델로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 때 최적화하는 것도 하나의 너희들의 노하우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구글이나 사실 오픈 AI 막 이런 쪽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큰 환경을 구성을 하고 질문할 때마다 그거에 이제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구글 같은 걸 활용하고 오픈 AI 그런 API들을 돈 주고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개발자 수요도 이렇게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자체적인 그 인공지능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직접 그 안에서 학습하고 답변을 주는 이런 형태도 충분히 이제 많이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 팀노바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이 만든 게 그 회사의 시스템 그 크던 작던 뭐 분산 서버가 있겠죠. 나름대로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 거에서 직접 모든 그 구조를 설치할 수 있고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개발자가 앞으로 더 이제 이런 API를 활용하는 이런 쪽에서는 더 선호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저런 클라우드 환경이 장단점 있는 게 그 결국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구글에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지브리 캐릭터 만들기로 오픈 AI가 거의 한 1000만 명 넘게 사용자의 사진들을 업로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그 구글 그 밑에 보면은 막 동의합니까? 막 이런 거에 보면은 뭐 엄청 여러분들의 그 사진을 자기네들 학습에 활용하겠다고 써 있어요. 챗GPT도.
그 대부분 이렇게 클라우드 이런 거 이렇게 빨리 만드는 곳들은 이렇게 클라우드 대부분 챗봇인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잘 활용해가지고 잘 하는 곳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곳의 수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쪽을 지금 신경을 쓰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인공지능 수요가 현재 13,000건인데 대부분은 저쪽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둘 중에서 수준이 더 높다고 하는 건 자체적으로 다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겠죠. 대부분 보면은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하지만 자체 알고리즘 개발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자사의 어떤 시스템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그 이제 새로 올라온 그 친구한테도 게임 AI도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AI를 중점으로 둬가지고 한번 해봐라고도 했는데 이런 수요도 되게 많아질 거고 재밌는 거 진짜 많다고. 이제 요즘은 인베디드 쪽에서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온디바이스 AI도 저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친구들한테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IoT 기업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고 경량화 잘해서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그냥 꽤나 나름대로 선방하는 AI가 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정도로 튜닝을 해서 좀 하는 것도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지금 좌절할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거 막 찾아서 많이 해보고 그런 리소스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나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돼서 그 면접 때 그런 얘기 하면 웬만한 개발자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저는 뭐 스마트 자동차 뭐 아두이노에서 뭐 어떤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아두이노 부품 같은 걸로 이게 작은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부품 연결해서 아두이노 이런 것도 있고 뭐 라즈베리 파이도 있고 이게 작은 컴퓨터 연결해서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런 작은 컴퓨터에서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지금 팀노바에서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시각화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를 할 때 그 카메라 비전 쪽을 중심적으로 좀 이렇게 거기로 들어온 신호를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처리하는 걸 하는데 스마트폰은 상대적으로 아두이노보다는 보통 더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긴 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마 성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긴 할 건데 아무튼 요런 디테일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사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작은 IoT 기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스마트란 이름이 붙어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디바이스들은 모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 뭐 거울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스마트 어떤 뭐 등등 기타 등등이 되게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이런저런 디테일들이 다 노하우가 돼서 그게 다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뭐 이런 거 계속 보셔도 좋은데 연구원을 채용을 하는 쪽은 있기는 충분히 있는데 확실히 수요가 일반적인 그냥 서비스에 녹여내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런 수요가 더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긴 했는데 저런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지금 춘추전국 시대 같아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계속 제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기는 한데 보통은 저런 거를 잘 활용하는 개발자를 많이 뽑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활용하고 이해를 잘 하면 할수록 필요하다면 연구원 쪽도 경력 쌓아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때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공부는 이런 때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지금 이런 때 아니면은 사실 훨씬 나중에 갑자기 사람들 많이 몰리고 난 다음에 개발자 많아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저런 거 잘 녹여낼 수 있는 개발자를 일단은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AI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